네, 마감 임박 특집 취업 골든타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역시나 금융권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은행 공채 집중 대비하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뢰받고 앞서 나가는 커리어 분야의 컨설턴트,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우, 쌤, 이거 너무 길어요. 어떤 의미죠? 신뢰받고 앞서가는. 네, 간만에 그 12세가에 아주 보편적이고 타당했던 별명으로 지어봤는데요. 네. 이거는 뭐 제 입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옮긴 겁니다. 또 제가 속해 있는 데가 트러스트원 컨설팅인데 네. 어떻게 잘 맞았네요. 대표님 보고 계시죠? 신뢰 하나, 네. 트러스트원. 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타이틀이 아니십니까? 아니요, 타이틀 맞죠. 예. 어쨌든 제가 좀 약간 좀 기믹하게 웃기게 이런 닉네임을 고민을 하다가도 막상 적고 나서 후회했어요. 아, 내가 좀 진정성 있게 닉네임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저의 의지에 딱 맞는 별명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하나은행에서 썼던 슬로건이에요? 신뢰받고 앞서가는 하나은행. 사실 모토는 매년 바뀌기 마련입니다만 최근 3, 4년간의 기조상 이 캐치프라이즈는 비슷한 의미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하나은행 공채 소식이 나서 반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규모는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도 뭐 일단 난 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여러 은행들도 마찬가지겠지만 KB가 200명, 신한은행이 250명, 그리고 우리은행이 197명, 그리고 하나은행이 이제 150명의 채용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한 60%에서 70% 수준, 물론 이제 수시 채용, 인턴, 고졸 채용을 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채용의 규모가 줄었다 할지라도 인문 상경계 분들 그리고 IT 계열의 전공자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겠고요. 그 중심에 새롭게 채용을 이어가고 있는 하나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농협까지 여러 은행들에서 이렇게 채용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기업 분석에 이어서 하나은행 자소서 작성법 알아볼 예정인데 하나은행의 자소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특징이라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목의 어떤 포트폴리오,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그리고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모습도 예측하는 측면, 그리고 배경의 조건이긴 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지원자의 강점을 확인하는 질문까지 굉장히 다양한 다채로운 어떤 즐거움이 있는, 지원하는 분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뽑는 회사 입장에서는 골고루 고르고 채용을 하겠다라는 회사 측의 채용 의지, 그리고 변별력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문항의 구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문항들이 크게 바뀌지가 않았다는 걸 의미할 텐데요. 지난 19년 하반기에도 동일한 항목, 동일한 글자 수로 채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자소서를 조금은 글쎄요, 단순히 어떤 작성법에 입각해서 지원을 한다기보단 회사가 왜 이렇게 골고루 문항들을 다채롭게 구성을 하고 나에게 묻고 있는지 그 채용을 하는 쪽의 입장, 그 의도를 좀 파악하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해당자들에게는 다 익히 아시는 거겠지만 지난 상반기 때 인턴십 전형이 있었습니다. 인턴십 전형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들, 인턴십을 최종적으로 우수하게 수료한 분들은 1차 면접까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인턴십에 참여한 분만으로도 서류 전형이 면제가 된다는 특징도 있다고 하니까 해당 안 되는 분들께는 참고로 나의 잠재적인 경쟁하는 친구들이 이러한 상황도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항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 항목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부터 알아볼게요. 1번, 하나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한 항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상 학생분들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같은 입장인 분들 다 아시죠? 지금 이 지원 동기 하루에도 몇 번씩 보시는 거. 근데 이 지원 동기라는 것이 막연하게 내가 그냥 좋아서,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I like that, 마음에 들어서 지원을 했다라고만 하면 이제는 좀 채용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자소서 작성에 상향 평준화도 있고요. 채용하는 인원의 수가 줄었으니까 그만큼 좀 더 딥하게, 자세하게, 한 뎁스 더 신뢰감 있게 지원 동기가 나와줘야만 통과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순히 내가 좋아서 지원했다기보단 내가 채용받을 만한, 채용될 만한 이유가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된다는 점에 입각해서 지원 동기 문항을 우리가 좀 바라봐 줘야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 나올 때마다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내가 왜 지원하느냐가 아니라 왜 회사가 나를 채용해야 하는지를 써야 하는데 그러면 작성 팁도 같이 알려주셔야죠. 예, 글쎄요. 뭐 작성 팁 이렇게 알려줘도 본인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제로 글이 안 나오는 또 명예현상을 또 느끼시게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야기를 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일단 지원자인 나와 하나은행의 특정한 사업, 특정한 비즈니스, 특정한 투자, 특정한 상품 포트폴리오와 해외 진출까지 조금이라도 나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접근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채용을 당하려면 그 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채용을 받으려면 일정 부분 내가 하려는 이야기거리와 맞물려 있어야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1번 항목과 4번 항목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잠시 뒤에 4번 항목도 살펴보겠지만 4번은 이제 지원자의 직무 역량과 강점을 사실상 체크하는 항목에 가깝고요. 지금은 하나은행이라는 그 조직, 왜 이 조직에 본인이 채용이 되어져야 하는가에 초점을 둘 텐데 결국엔 나와 회사가 얼마만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과거 하나은행에서 청원경찰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물론 뭐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필두로 시작을 그냥 자연스럽게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관련은 없지만 일정 부분 나와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일정 부분 작성의 깊이감을 더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하나은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최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8년도부터 손님행복위원회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손님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경영상의 개선 아이디어를 일반인들, 손님들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주기적인 옴부즈맨 활동을 하는 것에 의미할 텐데요. 실제로 옴부즈맨의 결과값으로 올 6월 달에는 환전지갑, 스마트 창구 플러스, 하나원큐 신용대출을 약정 거래 시 생체 인증으로 하는 거 등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니 고객 지향, 손님 맞이에 특화된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라는 기사를 봤다 칩시다. 그럼 그거를 보고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되게 좋은 데다. 이렇게 그냥 하고 쭉 이 현황을 적고 이게 마음에 들어 지원했다라고 하면 합격할 확률이 좀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러한 흐름을 보고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손님 지향, 손님에 대해 고객 지향에 대한 고객 최우선이라는 게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이미 실행을 하고 있구나. 다른 은행과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무언가 혁신이라는 게 멀리서 굼뜨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아주 낮은 자세로 손님을 대하는 마음에서도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뭐 그런 특징이 있겠죠. 뭐 이야기 조금만 더 보태보자면 네. 혁신 금융 증대를 위한 기술 금융이라는 게 이제 기술 자원을 바탕으로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를 향후 3년간 20조 원을 제공할 거라고 지성규 우리 하나은행장님 오늘 자주 등장할 인물입니다. 지성자 규자 은행장님. 네. 여러분들이 하나은행이라고 검색을 하면 하나은행의 이벤트만 검색이 나와요. 지성자 규자 이분 성함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은행의 현황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과 투자 끝에 이분의 인터뷰 내용들이 꼭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지성자 규자의 성함을 검색하셔도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연결고리에 적합한 현황들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할지 좀 어떤 사례들을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작성할 때 좀 기억할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뭐 작성의 팁이라고 할 거는 절대적인 법칙과 공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도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 동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그냥 샘플로 참고 삼아 말씀을 좀 덤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마다 회사를 선택하는 데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 연봉도 있고 직주 근접이라고 집 근처에 뭐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하지만 이런 구어체적이고 너무나 캐주얼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적으로 혹은 본인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와 같이 나의 입장에서 헤아려 봤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이야기거리를 메이드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싶다. 1등을 지향하는 회사에 다니고 싶다. 글로벌화된 회사에서 경쟁력 있게 일을 하고 싶다.
내 과거의 근무 경험이나 나의 전공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근무하고 싶다는 점에서 하나은행을 선택했다라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큰 틀을 문단의 초반이나 소제목 혹은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정도엔 꼭 넣어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뒤에는 그러한 내 선택 기준에 맞는 하나은행의 사업, 투자, 제가 여지껏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틀들과 내용들을 한 번쯤은 검색해 보시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기사를 또 봤는데요. 한국로봇산업연구회라는 그런 단체와 함께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제휴를 맺은 것이 단순히 로봇 산업 대박나세요와 하는 그런 제휴가 아니라 실제로 특허권, 로봇 산업과 관련된 특허권, IP를 담보로 하는 대출 사업에 적극 지원을 한다라는 기사의 내용일 텐데요. 이러한 특징을 보고 느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되게 다양한 형태로 기술 지원이라는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구나. 사회적인 가치 실현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는 곳이구나. 저 지금 여러 힌트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황을 아무리 나열을 해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실까 봐서 그냥 덤덤히 읊어드립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러한 내 선택 기준에 맞는 현황을 보여주고 그 현황에 맞게 내가 결국 이러한 현황 봤지? 내가 지원할 만하다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한 패러그래프를 완성할 수가 있겠죠. 네. 쌤이 은근히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시지 직접적으로 잘 안 해주시는데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풍성해지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토랑국 같은 마음. 토랑국이요? 토랑국. 토랑국을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 1600바이트로 써야 되는데 이 정도면 몇 자로 알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1600바이트는 두 바이트가 한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800자가 조금 넘을 텐데요. 실제로 지금 카드라 통신이 워낙 많은데 되게 네. 이런 바이트가 헷갈리실 때는요. 2.5바이트를 한 글자로 한번 챙겨보시거나 1.5바이트를 한 글자로 가늠을 해놓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되게 600자 선에서 800자 이내로 들어오니까요. 글의 초안을 그렇게 작성하신 뒤에 값을 입력해 보시고 나와 보시는 것, 글자가 좀 추가된다 아닌다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2바이트가 한 글자입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2번 항목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하나은행은 구성원의 다양한 자질과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본인이 속했거나 또는 속한 조직 내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강점을 또 묻는 걸 보니까 일종의 소통 능력 이런 걸 보는 건가요? 예, 소통 능력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류미정 아나운서님 외에도 소통이 강점인 분이 491분 정도가 더 계실 겁니다. 네. 소통은 이처럼 많은 분들에게 기본템, 거의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강점이겠죠. 소통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소통을 비롯해서 조직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지원자의 역할 수행, 강점 등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확인하고자 하는 회사 측의 의지가 담긴 2번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 건요. 많은 지원자들이 다 쓸 법한 소통과 협업을 가급적 지양해주거나 쓰더라도 조금은 좀 자세히 작성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요, 요즘 기업체들의 채용의 상당수는 소통이라는 단어를 소통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는 것보단 실제 구체적인 그 상황 내에서의 소통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정도는 서류 통과만을 목적으로 기업체를 쓰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까지 고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소통이라고 쓴 그 말 자체의 의미를 역으로도 면접관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면접 질문을 받았다 치면 소통한 게 소통인데 소통이 뭐냐고 하시면 소통이 소통인데라는 유명 드라마 대사에 네. 패러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소통보다는요. 상대방, 입장이 반대인 고객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설득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글로벌 환경이나 기업 금융과 같이 여러 유관 부서와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업무상의 커뮤니케이션도 분명 중요합니다. 자, 같은 소통인데 조금만 다르게 표현해도 느낌이 확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협업도요. 내가 리더일 때의 협업이 있고 리더가 아닐 때의 협업이 있는 겁니다. 내가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역할을 재배치했던 훌륭한 리더십일 수도 있고요. 내가 팔로워로서 맡은 역할이 작더라도 나로 인한 실수가 전체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것. 예, 그것도 협업의 한 장르라고 무려 나라에서 정해주신 NCS 직업기초 능력에 나와 있는 걸 기초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통 협력을 적는 건 틀리지 않으나 자세하게 적어달라.
그 점을 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직에서의 역할이니까 조직의 배경 설명도 꼭 한 문장 나와줘야겠습니다. 네, 강점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달라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좀 구성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예, 사실 그냥 드립다 경험부터 적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 압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조직 내에서의 강점이 메인 테마니까요. 배경이 될 수 있는 설명을 좀 최대한 줄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또 센스 있게 이렇게 또 CG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원하시는 직무가 있을 겁니다. 뭐 글로벌, 뭐 디지털, 뭐 기업금융 뭐 다 있겠죠. 그쪽의 직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 문장을 적어보는 겁니다. 뭐 생각하시는 게 있겠죠. 조율자, 뭐 리더십, 뭐 꼼꼼함, 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적으시면 돼요. 그걸 먼저 적은 다음에 네. 구체적으로 그러한 강점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주는 거고요. 역할 수행이 뭐 조율자, 뭐 꼼꼼하게 체크, 관리, 디테일 뭐 이런 역할에 맞게 A라는 역량이 필요하면 세 번째 문장은 그러한 역량을 발휘했던 나의 경험이 있어요라고 약 150자 정도가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 분량은 역시나 그 경험에 대한 스토리텔링인데 배경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한두 문장 이내로 줄여준 뒤 본인이 발휘했던 역할 그리고 그 역할 내에서의 강점을 토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것이 좋겠고요. 글자 수가 100자 이상 남지 않는 이상에는 굳이 입사 후 포부까지 적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글자 수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요. 경험의 결말까지 그리고 교훈까지만 적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확실히 1번이나 2번은 좀 기업이나 직무 역량을 확인하는 차원인 것 같고요. 3번 질문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개인적인 면을 확인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인생에서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하였지만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약수를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전형적으로 이제 항목에 소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반가워해야 됩니다. 하이, 반가워 하면서 채점 기준이 될 것들에 맞게 작성을 다 하신 뒤에 문항에 나와 있는 콤마의 그 어절 단위별로 보시면서 네. 내가 아직 실패 원인이 뭐였다라는 말을 안 적었군. 한 문장 추가해야겠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면서 자가 채점하듯 작성을 하시는 걸 전체적인 조언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결국 이런 겁니다. 기업이 왜 지원자의 실패 경험과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은 걸까요? 입사 후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개인금융 행원들 뿐만 아니라 기업금융, 글로벌 금융과 같이 더 많은 어려움과 치열함이 예상되는 어떤 환경과 업무들을 마주할 분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체크할 수 있는 문항이 바로 3번 문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중요도는 1, 2, 4번이 더 중요하지만 3번도 못지않게 중요한 문항이다 볼 수 있을 텐데요. 문항은 전체적으로 그냥 실패를 하더라도 이렇게 도전한다면 좋아진다라는 걸 느꼈다. 오늘 참 되게 친절한 CG로 나와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한 문장, 그리고 나는 과거에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해준 경험이 있었다 한 문장 하고 관련 경험을 적을 때 무엇보다 실패한 이야기에 대해 장황하게 적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취업이 처음이신 분들의 경우는 실패 상황에 대한 내 감정을 담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난 막막했고 막 마음이 멎어가는 느낌 막 이러면서 뭔가 좀 내 심리 감정 태도를 묘사하는 건 본인의 수필과 에세이, 여러분의 SNS 감성글에 해당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실패의 원인이 뭐였고 난 이걸 상쇄하기 위해, 만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이어간 끝에 결과적으로 좋았다. 상세한 이야기는 CG를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잠깐 멈춰서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문항의 조건에 맞게만 적으면 어렵지 않을 경험. 근데 문제는 네. 딱 하나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과연 있느냐? 아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실제로 많은 학교들로 컨설팅을 나가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은 네. 제가 무슨 프로파일러가 되는 기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력은 있는데 이 항목에는 실패가 충분히 성공 경험으로 나올 법한데 왜 이때 기억이 안 나세요? 딱히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러시는데 조금만 배경과 설명을 드리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신비 체험들을 학생들이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다양하게 가져보시고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초반부에 주로 적응이 못하고 어려웠을 때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잔실수도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거니까 실패 경험을 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 마시고 기억을 해내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쌤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자 입장에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경험에 옥석을 잘 못 가리겠더라고요. 네네. 어떤 걸 적는 게 좋은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너무나 원론적인 답변일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단체 활동에서의 나의 역할부터 기억을 해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그 성과의 마지노선은 권위자로부터의 인정. 저희 서현 씨 수고했어. 교수님의 인정. 그 정도까지가 그나마 성과의 어떤 척도가 아닐까. 물론 컨설턴트 개인의 사견입니다만 네. 그런 기준들을 몇 가지를 짚어가면서 접근해 보는 게 좋고요. 가급적 성공했던 기억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찬란하고 행복했던 기억들보단 늘 실수하고 실패했고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더 잔상이 많이 남는 것처럼 조금만 솔직해지고 접근을 해보신다면 어떨까? 내가 무언가를 실수하고 간과하고 놓쳤고 그냥 안일하게 접근했던 그 기억들. 처음이라 적응이 어려웠던 기억들을 떠올려 본다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3번 문항을 접근하는데 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하나은행의 자기소개서 마지막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4번 항목인데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렌드 강화에 따라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재 금융 환경 속에서 하나은행 입행 시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 또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거 금융의 디지털화 기업 분석 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굉장히 네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특히 이 글로벌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 지, 성자, 규자 하나은행장님을 네이버나 구글 등에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하시면 이분께서 기사에서 다양한 인터뷰에 등장을 하십니다. 물론 홍보팀의 노력도 있겠지만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현지 은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네트워크력이 딸린다. 따라서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선 현지에서 디지털 채널, 즉 글로벌 플러스 디지털 채널에 대한 접근을 하나은행이 올 상반기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8월 달에 지난해 8월 달이 아니고요. 작년에 알리바바 그리고 올해는 8월 달에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인 Ctrap이란 곳이랑 모바일 대출을 출시했다라고 중국법인이 하나은행 중국법인이 그렇게 시도를 했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요. 글로벌에서 디지털을 하려는 이 시도를 한번 현황과 함께 이해해 보시면서 접근하신다면 글로벌 인재 채용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단순한 디지털 강화, 뭐 VR, AR 분명히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현에서 비대면 채널은 뭐 어린 아이부터 뭐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은행에 대한 어려움을 번거롭게 장벽을 허물어주며 다 그렇게 쓸 거다 이거죠. 하지만 그것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은행들의 현황에 우리가 조금만 더 접근을 해본다면 앞에서 말한 것들과는 달리 특별한 작성법이 있다기보단 이러한 현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는 분야에 맞는 어떤 케이스와 하나은행의 사업 현황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일정 부분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4번 항목도 사실은 공통 질문이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분야가 약간 이공계생을 좀 많이 뽑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 4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공계생들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예, 사실 뭐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단순히 뭐 내가 어떤 특정한 스킬이나 기술을 발휘하겠다라는 확인이 안 되는 직접적인 이야기보다는 결국 IT 인재, 결국 디지털 금융권에서 IT적인 지식과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에서 IT 지식에 대한 기본 혹은 특정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역량, 역할 수행과 같이 조금은 원론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강점이 될 수 있는 말들로 채워주셔야지 좀 더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 해결력, 무슨 뭐 상황 판단력, 뭐 꾸준함, 예, 그런 건 하나은행 구성원들이 다 갖춰야 될 부분일 겁니다. 적어도 해당 전공 분야와 관련된 전공 지식 혹은 해당 분야의 지식이 아직 없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보완하시고 학습 중이실 온 오프라인상의 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습 중이실 그 내용들을 채워보시는 것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네. 매번 느끼는 건데 진짜 이런 상투적인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글쎄요, 일단 본인 스스로도 이 상투적인 게 싫다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맞아요. 자판을 치면서 자괴감이 들 거예요. 두 분도 아마 그러니까요. 경험해 보실 거고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따라서 이럴 때에는 가장 만만한 그리고 확실한 접근은 업무 내용을 꼭 글에 한 번쯤은 한 문장 정도로 적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책임감이 중요할 거니까 잘할게요. 이 말이랑 이 업무는 이런 업무고 이 업무에 따른 업무 비중이 이렇게 과중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중요하다. 나 책임감 있다.
같은 책임감이 있다는데 어떻게 표현되느냐의 어떤 한 끗 차이는 담당하게 될 업무 혹은 지원 직군과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이나 역할을 꼭 한 문장 정도 기재해 주신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것이고 하나은행은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맞게 나의 강점인 이것을 장기적으로 키워나가고 발휘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항목들 자소서 살펴봤고요. 저희가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도 아마 작성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구직자 여러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라는 어떤 큰 기간이 대목이 있고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요. 기존 자소서 항목들을 잘 보시면서 문항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접근하시는 것 부탁드립니다. 특히 3번 항목 같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 작성하신 다음에 문항의 조건에 맞게 더 적었나 덜 적었나 체크해 보시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대개 이제 이런 류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경험을 키워드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막 언제 정리 다 하지? 이번 명절 때 해야지? 토랑국 먹고 싶다 배고프다 하면서 정리 안 되고 막 이런 우왕좌왕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오늘 아니 이 영상 보시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일정 부분 나는 이러한 경험의 키워드를 이 키워드와 매칭을 지어야겠다. 나라는 사람의 강점을 이러한 표현, 이러한 역량으로 보여줘야겠다라고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오늘 참 다양한 하나은행의 상황, 사업, 어떤 제휴, 추진 등에 대해서 열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요. 어떠한 내용을 꼭 적는다고 해서 붙고 떨어지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이런 소스 집착, 남녀가 우리 구직 세계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소스 집착증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소스를 적는다고 해서 붙고 떨어지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취업이 좀 잘 안 되고 공고가 많이 안 열리다 보니까 다급한 마음에서 이러한 정보를 좀 취득하는데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게 만약에 정답이었고 왕도였다면 저는 오늘 방송에서 그러한 소스들을 무한히 막 뿜뿜 배출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하시는 많은 선례들이 있으니까요. 네. 소스 집착에서 벗어나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